1편 공포의 바닥. 2022년 10월 13일 한 하루의 기록. 제1장 아침. 새벽 3시 한 트레이더가 데스크 앞에 앉아 있었다. 5시간 후 발표될 9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고 있었다. 헤드라인 8.1%, 코어 6.5%. 만약 실제 수치가 그것을 0.1%포인트라도 상회한다면 그날 시장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었다. 이미 시장은 깊은 곳에 있었다. S&P 500은 1월 3일의 정점 4,796에서 25%가 빠져 3,577 부근에 있었다. 나스닥은 1월 4일 정점에서 36%가 빠져 있었다. 1년 전 메타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였다. 그날 새벽 그것은 2,500억 달러였다. 1년 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였다. 그날 새벽 그것은 3천억 달러였다. 1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약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해 있었다. 연방준비제도가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를 0.25%에서 3.25%까지 끌어올린 결과였다. 그러나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. 9월 21일 75bp 인상이 단행되었고 11월 2일에 또 한 번이 예정되어 있었다. 그날 새벽 자본시장이 두려워한 것은 단지 한 번의 CPI가 아니었다. 연준이 시장을 부수기로 결정했다는 가능성이었다. 오전 8시 30분 발표가 나왔다. 헤드라인 8.2%, 코어 6.6%. 둘 다 컨센서스를 0.1%포인트씩 상회했다. 코어 6.6%는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.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해지고 있었다. 9시 30분 개장종이 울리자 S&P 500은 즉시 마이너스 2% 폭락했다. 장중 저점 3,491. 1월 정점에서 27.2% 하락한 자리. 2020년 11월 이래 가장 깊은 곳. 나스닥은 마이너스 3.2%까지 떨어져 1213을 찍었다. 같은 시간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4.5%를 넘어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. 엔비디아는 한순간 109달러까지 떨어졌다. 1월의 정점 297달러에서 63%가 빠진 자리. 시가총액 약 5천억 달러가 1년 동안 증발한 것이었다. 그날 시장이 그 회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단순했다. 게임 GPU와 암호화폐 채굴용 칩을 파는 회사. 호황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회사. 26개월 후 같은 회사가 시가총액 3조 5천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되리라는 것을 그날 그 시점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. 제2장 정오의 멈춤. 11시경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. 그 변화의 정확한 순간을 한 시점으로 짚기는 어렵다. 그러나 그 시점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다. 자본시장의 진짜 바닥은 가장 나쁜 뉴스가 나오는 날이 아니다. 가장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날이다. 그날 9월 CPI는 시장 예상보다 나빴다. 그러나 시장은 그 뉴스를 듣고 한번 깊게 떨어졌다가 정확히 그 깊이에서 멈춘 것이다. 그 멈춤이 신호였다. 모든 매도자가 이미 매도를 끝낸 것이다. 매수의 첫 물결은 숏 커버링이었다. 인플레이션 발표를 보고 더 떨어진다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황급히 자기 포지션을 닫느라 매수에 들어갔다. 두 번째 물결은 알고리즘이었다. S&P 500이 약 3,500선의 기술적 지지에서 반등하자 자동으로 매수 신호가 발신되었다. 세 번째 물결은 바닥을 잡으려는 인간 매니저들이었다. 그들은 가장 늦게 들어왔고 가장 비싸게 들어왔지만 들어왔다. 오후 1시 S&P 500은 이미 양봉이었다. 오후 2시 30분 엔비디아는 3%였다. 오후 3시 시장 전체가 2%를 넘었다. 마감종이 울렸을 때
S&P 500은 2.6%, 종가 3,669. 장중 저점 3,491에서 종가까지 약 195포인트. S&P 500 역사상 5번째로 큰 장중 반전이었다. 엔비디아는 4%, AMD는 5%, ASML은 4%로 끝났다. 그날 아침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그날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었다. 제3장 모르는 채로. 오후 4시 마감종이 울리고 트레이더들이 데스크에서 일어났다. 그날 시장이 2.6%로 끝났다는 사실은 흥미로웠지만 누구도 그것을 바닥이라 부르지 않았다. 같은 주에 7번의 비자 반등 시도가 있었고 그 모두가 며칠 안에 다시 새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. 그날 저녁 헤드라인은 일관되었다. 반도체 강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. 연준은 12월에 또다시 75bp 인상할 것. 골드만삭스는 S&P 500 연말 목표를 3,600으로 하향. 그러나 한 가지 우연이 있었다. 같은 그날 미국 시간 새벽 항저우의 한 사무실에서 한 회사가 자기 마지막 GPU 발주를 마무리하고 있었다. 일주일 전인 10월 7일 미국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직후였다. 그 회사는 새 규제가 모두 적용되기 전에 마지막 발주를 끝내려는 것이었다. 그 이름은 그날 자본시장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. 그러나 27개월 후 같은 회사가 같은 자본시장의 단일 종목, 단일 거래일 사상 최대의 시총 손실을 안기게 된다. 10월 13일이 끝났다. 다음 날 시장은 2% 더 올랐고 그 다음 주 끝에는 5% 위에 있었다. 11월 첫째 주 시장은 다시 떨어졌고 12월에는 또 한 번 흔들렸다. 그러나 10월 13일의 장중 저점 3,491은 다시 깨지지 않았다. 그것이 그 해의 바닥이었다. 그리고 자본시장은 그것이 몇 년의 바닥이라는 것을 다음해 5월에야 알게 된다. 기버는 썼다. 바닥은 가장 나쁜 뉴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. 바닥은 가장 나쁜 뉴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.